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얘하나 집합의 연산이 제일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 네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차집합, 그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계속 이제 집합의 연산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겁니다. 자, 36페이지 볼게요. 자, 36페이지에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항상 옳은 것은.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은 서연이한테 물어볼게. 여기 서연아, U의 여집합이 있죠. U의 여집합. 근데 U는 전체 집합이잖아. 그러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면 곧 뭘까? 공집합이겠죠. 그죠?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A가 공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항상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네. A가 어떻게 공집합에 포함돼? 아니요. 만약에 공집합이 A에 포함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항상 맞지. 하지만 A가 공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거는 정말 특수한 경우, A 자체가 공집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집합의 연산 설명하면서 큰 놈이랑 작은 놈이 만났을 때 큰 놈, 작은 놈은 이제 포함 관계가 있는 애들 말하는 거죠. 큰 놈 안에 작은 놈이 쏙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얘네 둘이 합집합을 시키면 누가 나온다 그랬죠? 큰 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큰 놈과 작은 놈이 합집합이 되면 큰 놈이 나오고요. 큰 놈과 작은 놈의 교집합은 그럼 뭐였죠? 작은 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2번을 보면 누구와 누구를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하고 있죠. 그쵸? 이런 상황에서는 A 합집합 B가 어떤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A 합집합 B는 일단 A는 무조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뭐가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큰 놈이고 얘가 작은 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큰 놈이 작은 놈에 포함돼요. 이 말은 어때요?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반대로 작은 놈이 큰 놈에 포함돼요 라고 말했어야지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상황 있지. A 교집합 B하고 B를 비교해요. 요때도 큰 놈 작은 놈이 되지 않나? 그지? 승원아, A 교집합 B는 항상 B에 어떻게 될까? 포함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은 놈이 큰 놈에 포함됩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얘는 어때요? 이거는 항상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소야 이거 이해되니?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 자, B의 여집합, 교집합, 전체 집합 이랬어요. 이거는 요 자리에 오는 친구가 뭐가 오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집합이랑 뭐 세모라는 집합이랑 교집합을 시켰다? 그럼 무조건 뭐 나올까요? 세모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전체 집합은 전체 다가 색칠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서 A랑 교집합 시키면 A가 나오는 거고 전체 집합이랑 B랑 교집합 시키면 B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의 교집합은 항상 그 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반대로 U하고 세모라는 집합하고 합집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건 항상 U가 나오겠지. 그치? 항상 U가 어떤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U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것도 이게 B라고 말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뭐뭐뭐에 포함된다. 일단 틀렸네. 그지? 그지? 전체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얘가 전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항상 맞는 것은 3번밖에 없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필수 예제 7번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B가 A에 포함될 때 B가 A에 포함될 때 그러니까 B가 요렇게 있고요. 밖에 A가 요렇게 있는 상황. 요 상황에서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야. 자, 민영이가 1번을 판단해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A, B가 큰 놈, 작은 놈인 거잖아. A가 어떤 놈? 큰 놈. B가 작은 놈. 그럼 여기 지금 큰 놈이랑 작은 놈이랑 교집합했잖아요. 누가 나와야 돼? 김민영 씨? 큰 놈이랑 작은 놈이랑 교집합했어요. 누가 나올까요? 요 그림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누군 것 같아? 교집합이 뭐죠? 겹치는 부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A랑 B랑 교집합, 겹치는 부분 찾으면 이 B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큰 놈과 작은 놈을 교집합하면 누가 나와? 작은 놈. 합집합하면 누가 나와? 큰 놈. 이 상황에서 A랑 B랑 합집합하면 누구예요? A잖아. 자, 그럼 이거 1번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요? 맞았어요? 정확하게. 작은 놈이 나와야 되잖아. 교집합 했으니까. B 맞죠? 얘는요? 틀렸죠? 이거 합집합 했으니까 누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맞은 거고, 얘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 A 차집합 B. 예진아, A에서 B라는 집합을 차집합을 시켰어. 그럼 어떨까? 공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 여기 빠진 거 들었죠? 안 들었어요? 너 지금 2번 빠졌잖아. 네, 저 한 번 봤어요. 너 토요일 날도 빠지지 않았니? 저 토요일 왔어요. 왔니? 네, 그래? 그랬나? 왔어요. 왔니? 그랬니? 그럼 지난주에 2번 왔니? 네, 그래? 토요일 와봤잖아. 아니, 저 화요일에 왔잖아. 화요일까지. 그래, 아무튼 알겠어. 아무튼 그래서 너 그럼 여기서 지금 차집합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네? 네. 와, 근데 A가 더 크니까 그냥 집합이 될 수 없죠. 그래. 야, 결석을 했는데 이거 다시 듣기를 안 하고 오는 건 이거 민폐예요, 민폐. 결석하면 꼭 다시 듣기 하고 오는 거다잉. 알겠니? A에서 B를 차집합시키면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여기가 남죠,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남기 때문에 이거 공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고, 거꾸로 이 그림에서 B 차집합 A를 하면 이건 뭘까요? 뭘까? 이건 공집합이죠. 그죠? B에서 A를 빼면 B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요거는 공집합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라고 볼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합집합 B. 자, A의 여집합이면 어딜까요? 지금 요렇게 전체 집합이 있을 텐데 A의 여집합이면 A의 바깥을 말하는 거잖아. A의 바깥. 그럼 요 바깥이에요. 요렇게 여기가 지금 A의 여집합이에요. 요렇게 A의 여집합하고 그 다음에 B하고 B가 여긴데 얘네 둘을 합집합을 시켜도 그래도 여기 지금 요렇게 도너츠 모양 요 부분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요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여기를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자, 봐봐. B의 여집합이면 아까 자, 연두색이 지금 A의 여집합이죠. 그럼 B의 여집합은 어디냐면 요렇게가 B의 여집합이죠. 요렇게 여기가 B의 여집합이죠. 요렇게, 그지? 그럼 이거는 어떤 색이 어떤 색을 포함하는 거예요? 빨강색이 연두색을 포함하는 거죠, 그쵸? 빨강이 연두색을 포함하는 거니까 지금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을 이렇게 포함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는 거꾸로 말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공식처럼 기억해도 됩니다. B가 A에 포함이 되잖아요. B가 A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여집합을 붙이면 서로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역전돼. B가 A에 포함됐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집합 붙이고 여집합 붙이면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 포함된다. 그래서 여집합을 붙이는 순간, 요렇게 여집합을 붙이는 순간 이 포함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요럴 때는 요게 성립한다라고 일종의 공식처럼 기억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치? 여집합을 붙이면 포함 관계가 뒤집어진다. 요렇게.
자, 그러면 그 페이지에 자, 한 문제 풀고 갑시다. 46번.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46번 문제를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항상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헷갈리면은 그 벤 다이어그램을 좀 활용해 가지고 판단해 봅시다. 36쪽에 46번 해봐. 답이 두 개라고요. 네. 니엘, 리을, 미음, 비읍, 비읍. 갑자기 수정됐네. 네. 맞아요. 자, 일단 우리가 요거 풀 때는 그 당연히 그려놓고 푸는 게 좋겠죠. 근데 그릴 때 A하고 B가 서로소였으니까 서로소. 수호야, 서로소가 뭐였지?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자면 교집합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원을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놈을 A, 그다음에 요 놈을 B.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때 1번 A 차집합 B를 했네요. A 차집합 B. 그러면 A에서 B를 차집합을 시켰는데 승우야,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A 차집합 B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 A 차집합 비읍. 지금의 상황에서 A 차집합 B를 하면 A 아니에요? A 자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뺄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 아니고 A다라고 말해야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려보면 되죠. B의 여집합이 요거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만큼이 다 B의 여집합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B의 여집합, 그지? 그럼 그 B의 여집합 안에 A가 어때? 포함되어 있죠. 그럼 니은은 어때? 맞는 말이고. 디귿은 어떨까요? 방금 했던 그 B의 여집합하고 A하고 합집합을 시켰죠. 근데 지금 얘네 둘은 서로 간에 방금 본 것처럼 포함 관계가 있는 상황 아닌가? A라는 친구랑 B의 여집합은 포함 관계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A가 지금 작은 놈이고 B가 큰 놈이니까 작은 놈과 큰 놈을 합집합을 시킨 거야. 그죠? 민영아,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작은 놈과 큰 놈을 합집합 시킨 거야. 누가 나와야 돼? 너 앞으로 와. 자, 재현아, 작은 놈이랑 큰 놈이랑 합집합을 시키면 누가 나와야 돼? A입니다. 너도 앞으로 와. 왜요? 몇 점을? 앞으로 와.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야. 예안아, 작은 놈과 큰 놈을 합집합 시켰어요. 누가 나와야 돼? 작은 놈과 큰 놈을 합집합. 그럼 누가 나와요? 아, 합집합이구나. 진짜. 작은 놈이요. 어우, 중거 씨. 큰 놈이요. 큰 놈이 나와야지. 근데 지금 A라고 했죠? 네. 그럼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어요. 틀린 말이야, 틀린 말. 큰 놈이 B의 여집합이니까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B하고 A의 여집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A의 여집합이면 이제 A 빼고 다니까 이렇게잖아요. 이렇게니까 이 A의 여집합 안에 또 누가 들어가 있어? B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이랑 B도 서로 큰 놈 작은 놈인 거야, 그지? B가 이번엔 작은 놈이고 A의 여집합이 큰 놈인 겁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도 작은 놈 큰 놈을 교집합했으니까 민영아 누가 나와야 돼? 아이씨, 합집합하면 큰 거고 교집합하면 작은 거라니까. 야, 상식적으로 교집합이면은 요만큼이잖아, 요만큼. 이게 작은 놈이고 합집합하면 이만큼이잖아. 큰 놈이 나와야지. 안 그래? 합집합하면 뭐라고? 큰 놈. 교집합하면 작은 놈이라고. 그러면 지금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인데 교집합했잖아. 누가 나와야 돼? 작은 놈. 그럼 B 어때? 맞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아니, 미음은요. 미음은 A와 B차집합 A를 교집합했는데 우리 아까도 봤지만 혜원아, 지금 같은 그림에서는 이 B차집합 A를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바라봐도 돼? 그냥 B라고 바라봐도 돼. 그죠? 서로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A 교집합 B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공집합이다 라고 말한 게 어때요?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A 교집합 B 공집합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읍에서는 A 차집합 전체 차집합 B인데
얘가 누구죠? 얘가 B의 여집합이. 얘가 B의 여집합이죠. B의 여집합. 그러면 지금 A에서 B의 여집합을 이렇게 차집합시켰죠. 근데 아까 봤잖아. A하고 B의 여집합 사이에는 포함 관계가 있었거든요. A가 작은 놈이고 B가 큰 놈이죠. 네. 작은 놈에서 큰 놈을 차집합했네. 남는 게 없네요. 없겠죠. 그죠? 남는 게 없겠죠. 그럼 공집합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지?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네 가지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서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게 훨씬 쉬워. 그죠? 그려놓고 풉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자, 37페이지 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는 필수 예제 8번 볼게요. A집합이 이렇게, B집합이 이렇게 생겼는데 A 교집합 X를 했는데 X가 나왔대. 눈치를 딱 채야지. 네. 큰 놈 작은 놈이다. 그지? 큰 놈 작은 놈. 민영아, 누가 큰 놈 누가 작은 놈? A가 큰 놈. 그지? X가 작은 놈. 다시 말하면 X라는 친구는 A 집합에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X라는 친구는 A에 포함이 된다. 자, 근데 두 번째 식을 보니까 두 번째 식에서는 A 차집합 B하고 X하고 합집합했는데 X가 나왔어요. 요것도 큰 놈 작은 놈. 그지? 얘하나 이번에 누가 큰 놈? X가 큰 놈인 것 같습니다. 그쵸. 합집합해서 나온 게 큰 놈이잖아. 합집합해서 X 나왔으니까 X가 큰 놈이지. 그리고 A 차집합 B가 작은 놈이고, 그죠? 다시 말하면 A 차집합 B가 X에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요것들을 원소로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혜원아, A 차집합 B는 원소가 뭐가 있죠? A 왜 건너뛰어? A, B, C 이렇게지? 그것은 X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X는 다시 A에 포함이 되니까 A, B, C, D, E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우리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잖아. 맞지? 승우야, 원래 요 놈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개지? 5개. 이러지 마. 얘 부분집합이 몇 개냐고요. 원소 5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이 몇 개냐고요. 32개지. 32개. 근데 그 중에 A, B, C는 무조건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A, B, C는 무조건 포함되는 거니까 우린 나머지 2개의 원소만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계산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은 이 X라는 집합은 우리가 몇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3가지는 또 어떻게 나온 거죠? 원소가 5개면은 2의 5제곱이잖아. 그럼 지금은 A, B, C 무조건 포함이니까 얘네 둘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3가지야? 이거 지뢰밭인데 이거. 자, 민영아, 이 2개의 원소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다. 우리 몇 개 만들 수 있어? 그렇죠. 무조건 2의 몇 제곱으로 계산해야지. 원소 2개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은 공집합 D, E, D, E 이렇게 2개 나오는 거 아니야? 무조건 원소 몇 개를 가지고 부분집합 만든다 그러면 2의 몇 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만든 4개의 집합에다가 전부 ABC를 갖다 넣어주는 거라 했잖아. 그지? 그러면 ABC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죠. 아무튼 답은 2의 제곱 해가지고 4개가 되겠습니다. 4개. 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도 하나 풀고 갈게요. 49번 볼게요. 49번. 자, 이거는 그냥 같이 풉시다. 49번. 1, 3, 5, 7, 9, 11, 13의 세 부분집합 A, B, X에 대해서 A는 요렇게, B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잘 해석하는 게 포인트겠네. 요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요. X는 U예요. X가 전체 집합이라고요? 네. 왜 전체 집합이죠? 맞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 A 집합이 1, 5, 9, 13이고 여기다가 X라는 애를 지금 합집합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A 합집합 X 여기에는 반드시 1,
5, 9, 13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뭔가가 더 추가로 들어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비합집합 X.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있을까? 여기에는 반드시 일단 B들은 다 들어있을 거 아니야. B의 원소들. B의 원소들이 누구죠? 3, 7, 9, 11 얘네들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요쪽에 있는 집합이 요쪽에 있는 집합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추가가 돼야 될까요? 일단 요쪽 집합에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에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일단 확실하게 추가가 돼야 되는 게 1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누구도 들어가야 돼? 5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13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맞죠? 그래서 이 1, 5, 13은 반드시 어떤 집합이 갖고 있어야 돼요? X라는 집합이 1, 5, 13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X는 1, 5, 13을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죠? X는 1, 5, 13을 무조건 포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X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그 밖의 원소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1, 5, 13 빼고 3 같은 원소. 3 같은 원소를 X라는 집합이 꼭 가지거나 혹은 꼭 가지지 않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어떨까? X라는 집합에 만약에 3이 포함되면 안 되나? 포함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은 이거예요, 이거. 1, 5, 13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것만 확보가 되면 그 밖에 다른 원소들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야. 같든 안 같든 이건 항상 성립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X는 그냥 1, 5, 13을 포함하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랑 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1과 5와 13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 나머지 4개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그러면 승우야 몇 개? 3개의 원소는 무조건 가져야 돼. 그러면 나머지 이제 3, 7, 9, 11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 아니야. 몇 개일까 그럼? 2의 4제곱개. 그치? 2의 4제곱. 그래서 답은 몇 개다? 16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1, 5, 13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 밖에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치?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연습 문제로 가가지고 39쪽에 39쪽의 연습 문제 중에서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26번을 한번 볼게요. 26번.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교육청 기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문제를 좀 살펴보면 전체 집합 U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의 집합 중에 A라는 집합은 원소를 4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4개의 원소 중에 2개의 원소는 알려줬어. 얼마를 알려줬죠? 요게 있으니까 4하고 6이라는 원소는 A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지. 그리고 그거 말고 원소가 2개 더 있을 겁니다. 이렇게 A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자, B라는 집합도 원소가 4개일 거예요. 왜냐면 B는 뭐라 그랬냐면 B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니, 승원아?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A의 원소 지금 4개 있잖아. 이 4개의 숫자에다가 각각 다 얼마씩을 더해라? 4에다가 K 더한 거, 6에다가 K 더한 거, A에다가 K 더한 거, B에다가 K 더한 거. 이렇게 각각의 원소에다가 K를 더해 가지고 만들어낸 집합이 B집합이니까 얘도 당연히 원소 4개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B에도 반드시 어떤 숫자 2개는 들어가요? 4하고 6은 반드시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4, 6 말고 나머지 원소가 또 2개가 더 있겠죠. 그걸 우리는 CD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A의 원소와 B의 원소 사이에는
A의 원소에다가 K를 더하면 B의 원소가 된다 라는 관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A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라 그랬어요. 그죠? A 집합에 있는 요 4개의 원소의 합이 21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만 더하면 얼마일까? 11. 그렇지. A 플러스 B는 11이겠지.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A 합집합 B를 생각해보면 A 합집합 B. 일단 4랑 6은 겹쳤잖아요. 그래서 4랑 6은 한 번씩 있을 거고요. 그 밖에 A, B, C, D라는 원소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요게 A 합집합 B겠죠. 이해되나요? 자, 근데 여기 이 6개의 원소들의 합은 또 얼마래? 40이래. 근데 지금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10이고요. 아까 전에 A랑 B랑 더해가지고 얼마였지? 이게 11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C랑 D랑 더한 건 얼마겠어? 19겠죠, 19.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까 요 얘기는 했잖아요. A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21이라 그랬잖아. 근데 B 집합에서는요. B 집합에서는 방금 전에 얘네 둘이 더한 게 19라는 거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B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일까요? 29입니다. 29. 요거를 찾으면 누구의 값이 보이니, 명재야? 네. 아, K요, K. K가 보입니다. K. 잘 봐봐. 여긴 지금 얘네 넷이 더해서 21이었는데 요 밑에 4개를 더하면 29가 된대요. 얼마 커졌죠? 8만큼이 커졌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이 4개의 원소에다가 각각 얼마씩 더했어요? K 더했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K를 몇 번 더한 거예요? K를 4번 더했어요. K를 4번 더했는데 얼마 커졌어요? 8 커졌어요. 그러면 K는 얼마구나? K는 2구나. 그쵸? 그래서 요 관계를 보면서 아하, K는 그럼 2였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46AB에서 4에다가 2 더해서 만들어진 게 누구야? 얘잖아, 그치? K가 지금 2라는 거 알아냈기 때문에 4에다가 2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6이다. 이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6에다가 2 더해가지고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졌겠죠. 그죠? 6에다가 2 더해서 만들어진 게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C는 몇인 거예요? 8인 거죠. 근데 우리는 C와 D의 합이 19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D도 나왔네. D는 11이죠. 그죠? 그 다음에 A에다가 2 더해서 만들어진 것을 4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럼 A는 얼마란 얘기? A는 2란 얘기가 되고, 그러면 얘가 2인데 얘네 둘이 더해서 11이니까 B는 얼마? B는 9가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얘에다가 2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얘구나 라는 것도 확인이 되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A집합과 B집합을 우리는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 A집합의 원소들은 2, 4, 6, 9 이렇게 된 거고, B집합의 원소들은 4, 6, 8, 11 요런 집합이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이 얼마니? 곱셈 좀 해줘봐. 432. 그렇죠.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약간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예요. 집합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포인트는 요거를 잘 해석하는 거. 그리고 요 합을 이용해서 K 값을 찾는 거. 그죠? K 값을 찾으면 그 다음 과정은 어렵지 않다. 이게 26번이었고요. 29번 해보자고? 순서대로 할게요. 자, 27번도 한번 해볼게요. 27번. 27번은 그 뭐 때문에 풀어보려는 거냐면 27번은 이 B 집합 있잖아요. B 집합. B라는 집합이 조건 제시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B 집합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X바 MX 플러스 1은 X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수호의 어떤 집합일까? 요 방정식에 뭘 찾아라?
예를 들면 어떤 집합이 이렇게 정의가 됐어. x바 뭐 2x-1은 3. 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그러면 수호야, 이 집합의 원소는 뭐야? 그죠? 2죠. 그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결국 이 집합은 요 방정식의 해를 찾아서 그 해로 이루어진 집합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요 방정식의 해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요 방정식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방정식의 주인공은 x니까 우리가 이거 x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자, 요런 모양의 방정식이거든요. 요런 모양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x를 자, 요렇게 표현해도 될까? 안 될까? 요 1차 방정식의 해가 이거다라고 말했을 때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 네. 그래,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있어요. 있다. 어떤 오류가 있죠? M이 1이면 M이 1이 아니다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가면서 양변을 뭘로 나눴죠? n-1이라는 값으로 양변을 나눴죠. 근데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거야. 나눗셈을 할 때는 그 나누는 숫자가 얼마가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줄에서 요 줄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m 값이 1은 아니었어 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든 실수 있잖아요. 네 질문의 의도가 뭐야? 모든 실수가 있으니까 0 포함 안 되잖아요. 1, 2, 3, 4, 5, 10을 보면 되잖아요.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네? 실수가 뭔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요. 그럼 0은 실수가 아닌가요? 네. 0이 어떻게 존재해요? 너는 약간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일부러 약간 틀린 말을 맞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일부러. 어? 자, 무시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m 값이 1이 아닐 때 그때 우리가 요렇게 가야 돼. 근데 문제에서 m 값이 1이 아니라는 말을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m 값이 1이 아닌 경우와 그럼 m 값이 1이면 어떡할래?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 m 값이 1이 아니었다면 그럼 우리는 x 값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때는 b 집합은 원소 하나를 갖는데 그 하나의 원소가 n-1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요런 하나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에요. 원소 하나짜리 집합. 그런데 m 값이 1이면 어떻게 되냐면 요 방정식의 모양이 지금 요렇게 써 있었잖아. 여기서 m 값이 1이면 이 부분이 뭐가 돼요? 0이 돼 버리죠.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냐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모양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존재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요때는 이 방정식에 해가 없죠. 그죠? 이 방정식은 해가 없는 방정식이에요. m 값이 1이면. 그렇다면 그때 집합 B는 뭐가 돼버릴까? 공집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B는 해의 집합이었는데 해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 B는 공집합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와 요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고, 자, 그러면 B가 공집합인 경우에는 요거는 뭐죠? 요거 A랑 B랑 합집합 시켰는데 A가 나왔다? 이게 또 무슨 상황이야? 또 큰 놈 작은 놈이야. 큰 놈 작은 놈. 근데 합집합해서 A가 나왔으니까 A가 어떤 놈이에요? A가 큰 놈이고 B가 작은 놈입니다. 다시 말하면 B가 A에 포함되는 요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B가 요렇게 나왔다면 볼 것도 없이 이거는 늘 맞는 말 아닌가? 왜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아니야. 그러니까 A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B가 공집합이면 이게 항상 성립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M 값이 1이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자, B라는 집합이 요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이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요 집합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수의 값은 딱 얼마 또는 얼마가 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2가 되거나.
그래야만 이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 놈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2가 되거나, 요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럼 각각의 이제 m 값을 구해보면 요때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m 값이 얼마예요? 2죠. m 값이 2가 되거나, 자, 그 다음에 요 분수가 2가 되려면 얼마니? m-1분의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2m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죠? 그럼 넘겨서 계산하면 얼마? 2분의 1 아닌가? 그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결국 m 값은 우리는 아까 전에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총 몇 개? 3개를 구했죠. 그쵸? 이 3개 값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답이 뭘까요? 5번이죠. 5번. 2분의 7 이렇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집합이 공집합인 가능성, 1차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해가 없거나 뭐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거나 이런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해야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해볼까요? 29번은 자, 29번은 전체 집합 U를 일단 원소나열법으로 쓰자. 원이 11 이하의 소수. 뭐가 있죠? 2, 3, 5, 7, 11. 자, 요렇게 생긴 것이 전체 집합인데 그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들어있어요. 근데 A차 집합 B가 공집합이래요. 이 조건을 해석해야 돼. A차 집합 B가 공집합이다. 무슨 뜻?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것도 없어. B가, 그치? B가 큰 놈, A가 작은 놈. A가 B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요 안에 이제 이렇게 누가 있는 거지? B가 있는 거지. 그치? B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근데 SB에서 SA를 뺐대요. 자, SB, SA 요거는 이제 이 문제에서 특별히 새로 정의해 준 건데 자,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한대요. SX. 그러면 SB면은 뭐야? B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더한 값. 요거는 A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더한 값. 그런데 SB에서 SA를 뺐더니 10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차피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으니까 SB에서 SA를 뺀 값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요 값이랑 어떨까요? 여기 그냥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의 값을 더하면 그게 SB-SA가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런데 그 값이 1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 이렇게 색칠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다 더해서 10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한 얘네들 중에 더해서 딱 10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그죠? 첫 번째 케이스는 자, B차 집합 A 저 색칠한 부분에 2, 3, 5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2, 3, 5 더하면 10 되니까. 근데 이것만 있나? 3하고 7도 가능하죠. 3, 7.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B차 집합 A가 3하고 7.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세 번째 조건을 보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B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의 총합이 B에 안 들어가 있는 원소들의 총합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B 집합이 너무 커지면 안 되는 거야. 그치? B 집합이 너무 커져가지고 B 밖에 있는 애들이 조금밖에 없으면 이게 만족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밖에 있는 애들이 안에 있는 애들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생각해보자. 1번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1번 케이스는 지금 요 테두리 부분에 2랑 3이랑 5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A 집합도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A 여기 안에다가도 뭔가 하나는 넣어야 되죠. 적어도 숫자 하나는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미 우리는 2도 썼고 3도 썼고 5도 썼으니까 요 안에다가 숫자를 하나 넣는다면 아무리 작은 숫자를 골라도 얼마예요? 7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 바깥쪽에는 11 혼자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다 조건을 만족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치? 그래서 1번 조건은 1번 케이스는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1번은 탈락이고요. 그러면 2번 케이스로 넘어와서 자, 2번 케이스는 여기 지금 도넛 부분 요 부분에 3과 7이 있죠. 3과 7이 있어요. 그럼 역시나 이번에도 A한테 우리가 원소 하나는 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번에는 아주 작은 원소를 쓸 수 있죠. 누가 남아있어? 2라는 원소가 남아있으니까 2를 여기다가 주는 거야. 여기다가 2를 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원소 2개 5하고 11은 둘 다 바깥쪽에 이렇게 주면 자, 요렇게 배치를 하면은 다 조건을 어때요? 만족하게 만들 수 있죠. B 집합 안에 있는 거 다 더하면 12인데 바깥에 16이 있으니까 다를 만족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2번 케이스만이 다 조건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 조건을 만족하게 한 그 상황에서 집합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2, 3, 7 이렇게 이루어진 집합이죠. 여기가 답입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집합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 네, 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부터 나오는 거는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요. 집합의 연산 법칙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거 전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을 했던 것들이죠. 그지? 교환이 뭐죠? 5 플러스 3이랑 3 플러스 5가 서로 똑같아요가 교환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집합에서도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가 서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교집합도 자리를 바꿔도 똑같아요. 이게 교환 법칙이고요. 결합 법칙은 이런 거죠. 5 플러스 3에다가 7 더한 거랑 5 플러스 괄호 3 플러스 7 이거랑 결과는 어때?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같은 연산을 하고 있을 때 합집합이라는 같은 연산을 쭉 하고 있을 때 앞에 거에다 괄호를 치든 아니면 뒤에 거에다 괄호를 치든 결과는 상관없어요. 이게 성립한다라는 것이 결합 법칙이고요.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은 이런 거죠. 5 곱하기 3 플러스 2 요거 분배하면 어떻게 되지, 하나? 그냥 숫자로 불러줘. 5 곱하기 3 더하기 알죠? 네가 안다는 걸 보여줘. 자, A 합집합 괄호 B 교집합 C. 자, 분배 법칙 해봐. A 합집합 B 분배 법칙이 뭔지 알잖아. 그지? 여기서 5를 곱하면은 5를 얘한테도 곱해주고 얘한테도 곱해주고 그것들을 더하는 게 분배 법칙 아닌가? 그럼 이제 A의 합집합을 분배를 한다 그러면은 얘를 얘한테도 합집합해주고 얘한테도 합집합해줘가지고 그것을 교집합하는 게 분배 법칙 아닐까요? 그럼 여기다 교집합을 하고 뒤에다 뭐라고 쓰는 게 맞아? 그러면 A 곱하기 B 플러스 C 해봐. 얘는 뭐죠? 그러니까 A 곱하기 C 플러스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잖아. 똑같이 하면 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분배 법칙이죠. 맞죠? 아, 그러네. C라고 써야죠.
여기 맞죠? 요렇게 하는 거지, 그지? 알겠니? 이게 분배 법칙.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덧셈, 곱셈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요. 옆에 41쪽에 보면은 신기하게 생긴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드모르간. 사람 이름 같은데, 그치?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집합에만 있는 처음 보는 법칙인데, 얘는 어떤 규칙이냐면요. A 합집합 B에다가 전체적으로 여집합이 씌워져 있을 때, 이 여집합을 이제 요 괄호 안에 있는 A와 B에다가 각각 나누어주면 여기 가운데 합집합이던 것이 어떻게 된다? 교집합으로 바뀐다. 요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래 안에가 교집합이었고 전체 여집합이면, 자, 여집합을 괄호 안에 있는 애들한테 각각 줬어요. 각각 주면 여기 안에 교집합이었던 게 어떻게 된다? 합집합으로 바뀐다. 그치? 요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뭐 왜 성립하는지는 우리가 그냥 그 벤 다이어그램에다 그려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늘 이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집합을 연산을 할 때, 복잡한 연산을 할 때 요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연산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집합을 분배시키는 그런 느낌이죠. 여집합을 안으로 분배시키면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 자, 넘겨볼게요. 42쪽에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연산입니다. 진짜 연산. 1번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선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A 차집합 B는 뭘로 늘 바꿀 수가 있다 그랬죠? A 차집합 B.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늘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바꿔야지만 우리가 다른 애들이랑 같이 연산을 섞어서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할 일은 요 안에 있는 거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한 것처럼 자, 이렇게 썼어요. 다른 건 바꾼 거 없죠? 요 A 차집합 B를 요걸로만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타이밍에 이제 무슨 법칙이 등장하면 돼요? 드모르간이 등장하면 됩니다. 드모르간. 방금 말한 거. 그래서 앞에 A의 A 교집합은 그대로 냅두시고 요 밖에 있던 여집합을 요 안에다가 땅땅 붙여요. 그럼 어떻게 돼? 앞에 있던 애는 A의 여집합이 되고요. B의 여집합은 다시 여집합이 붙으니까 뭐가 돼? B가 되지요. 그리고 원래 교집합이었던 부분이 뭐가 돼요? 합집합으로 바뀌죠. 자,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아까 예한이가 했던 요 앞에 있는 A 교집합을 요 괄호 안에 있는 애들한테 뭐 해주는 거? 분배해 주는 거. 그렇죠? 분배 법칙. 그래서 여기다가 분배 법칙을 해볼게요. 요렇게 분배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가운데 요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 이거 A 교집합 A 여집합 이거 보자마자 이거 뭐구나? 공집합이구나. A랑 A의 여집합이 겹치는 게 어딨어? 그지?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우리는 공집합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얘가 공집합이면은 공집합이랑 뭔가 다른 거랑 합집합했죠? 그럼 무조건 뭘까요? 얘죠. 공집합이랑 뭐 A랑 합집합했다. 뭐겠어? A예요. A. 그쵸? 그래서 지금도 공집합과 요 뒤에 있는 친구를 합집합했기 때문에 그냥 A 교집합 B 자체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게 집합의 연산이다. 자, 또 해볼게요. 2번도 해볼게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다. 그럼 요거부터 해보자. 요거. 자, 혜원아, 요거를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 B 차집합 A를 B 어떤 거?
비계합. 아이큐 비교집합 교집합 교집합이요? 아 A A의 여집 여집합. 그게 지금 B차집합 A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 전체적으로 뭐가 있었다? 여집 여집합이 있었다. 그럼 여기 타이밍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무슨 법칙? 드모르간을 해야죠. 그쵸? 자, 그러면 드모르간 합니다. 밖에 있던 여집합이 안으로 붙어요. B의 여집합 되고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가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돼? 합집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 상황이랑은 다릅니다. 그죠? 요 상황이랑 요 상황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얘는 여기가 교집합이었고 여기는 합집합이었잖아. 근데 얘는 여기도 합집합이고 여기도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분배 법칙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건 분배 법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분배 법칙은 얘처럼 여기는 교집합인데 여기는 합집합. 이게 다를 때 분배를 하는 거고 얘처럼 같을 때는 분배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 우리가 생각하기 좋도록 순서를 바꿔요. 어차피 다 합집합이니까 순서 뒤집어도 상관없잖아. 그럼 순서